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i30 N9입니다. 외관부터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가 블랙 베젤로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블랙 베젤하고 블랙 헤드램프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헤드램프의 느낌도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릴이라든가 범퍼 디자인, 앞뒤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본격적인 N9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좋게 해주는 에어 인테이크라든가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이런 것들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좀 브레이크의 냉각 효과까지도 고려를 해주고 있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맛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릴을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M 배지 하나 정도 여기다 달아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프론트 범퍼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외관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N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컬러 선택만 그 N의 독특한 블루 컬러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외관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는 그 정도의 패키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TGDI 엔진이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1.6L 터보 엔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기량은 1591cc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27입니다. 지금 7단 DCT 미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인연비는 11.8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요 정도 그레이드를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1.6L 정도 되면은 게스식 리프트는 하나 넣어주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은 4345mm, 휠베이스는 2650mm입니다. 해치백의 특성상 앞뒤 오버행이 좀 짧은 편이고요. 특히나 뒤쪽은 당연히 짧겠지만은 앞쪽도 비교적 스포티하게 잘 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상당히 좀 비율이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휠은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 브레이크 사이즈도 확실히 커진 거를 이렇게 화면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욱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타이어인데요. 보통 타이어에 굉장히 현대자동차가 인색한 편이었는데 지금 i30 N9에서는 미쉐린의 PS4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타이어 선택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사이즈는 225, 40,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이 더 이상 골프를 부러워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안정감 있고 좀 튼튼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이 C필러 끝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후방 추돌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그래픽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모양도 좋고 뒤쪽에서의 안정감 있는 이 느낌도 상당히 잘 만들어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퓨저 역시 N9 전용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약간은 답답하게 느껴졌던 배기 라인도 조금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N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N9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공간이 넓다라는 느낌보다는 깊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펑크 수리킷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패키징도 참 마무리가 아쉬운 편이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패키징도 보게 되면은 마감까지 깔끔하게 아주 잘 해주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저는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뒤쪽에 삼각대도 여기에 딱 고정을 해 놓고 있어서 눈에 잘 들어오고요. 사용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잡아 당기면서 닫는 형태 이렇게가 되고요. 실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i30랑 요 등급 아반떼 그리고 코나까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문을 열고 참고로 아웃사이드 핸들에도 앞에만 이렇게 스마트키 버튼이 있는데요. 요 뒤쪽에도 하나 달아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내의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넓고 짜임새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패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메모리 시트는 2개가 되고요.
네, 현대자동차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아웃사이드 미러 컨트롤하고 윈도우 컨트롤이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도를 약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조작하시기에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고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올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점이네요. 아이소티에서 왜 올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번 지적을 하는 앞쪽만 됩니다, 앞쪽만 됩니다, 이게 아니고 4개 다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맵포켓은 크기는 적당한데요, 각도를 좀 안쪽으로 꺾어 주셔서 조금 더 실용성을 높여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JBL 스피커가 적용이 됩니다. 페달류는 지금 보시면은 금속하고 고무 재질이 섞여 있어서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건 아니지만 매트도 이 테두리에 붉은색으로 스티치를 해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운전석 좌측으로 보시면 클러스터의 밝기하고 그 다음에 라인 크로스 하는 부분, 자세 대여 장치 이렇게 마련이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공조 장치에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보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날개나 사이드 볼스터나 안장의 날개 부분도 역시 좀 많이 좀 키워놓은 상태라서 몸을 잘 지지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션도 나쁘지 않고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넘버 서포트는 투웨이로 이렇게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해당 차량은 옵션이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거나 끌 때 시트가 움직이는 그런 옵션까지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드 포인트의 이 벨트,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아주 유효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시트 끝부분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주어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의 차량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 로고가 여기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제가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벨로스터 N을 시승하면서도 이 크기라든가 이 디자인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i30에 적용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N 로고도 이렇게 이쁘게 박혀 있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타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레드 스티치가 아주 꼼꼼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탑승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워크인 시트가 작동을 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아이들링 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현대자동차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막 시끄럽거나 조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딱 일반적인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그 정도 차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는 굉장히 심플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보 표시창이 있고 양쪽으로 아날로그 타입의 계기판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 구성은 기존의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익숙한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직관적이고 여러가지의 옵션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좌측에는 전화랑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여기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거리 조절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크기라든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간만에 이 현대자동차 국산차에서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드는 패드 시프트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변속 타이밍을 조금 만져줬기 때문에 확실히 좀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포인트에서는 제가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인포테인먼트는 플로팅 타입이고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이 방식은 정전 터치 방식으로 조작도 편하고 일단 터치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블랙 베젤이 조금 많이 적용이 돼 있다라는 점이고, 그나마도 또 이게 하이그로시 재질이라서 흠집하고 오염에서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조금 더 화면 사이즈를 키워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삼각형이고 조작감 나쁘지 않습니다. 공조장치가 조금 작은 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컨트롤도 약간 얄쌍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데 헥사고널 그릴을 조금 형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터리 타입으로 온도를 조절해주고 양쪽에서 컨트롤 각각 할 수 있고요. 버튼 타입으로 주요 기능들, 바람의 세기라든가 위치, 싱크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고요. 12V 파워 아울렛, USB, aux 단자 꼼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커버링이 네,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단 DCT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기어 노브가 예, 이렇게 N 보이시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그립이 막 뭐 좋다거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생긴 거에 비해서는 또 그립이 괜찮습니다. 여기. 그래서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미션 반응도 물론 예, 로직을 달리했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 N의 기어 노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열선 3단으로 조절되고 통풍도 3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에도 네, 열선이 들어와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운행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것 같네요. 그리고 조석 쪽으로도 역시 열선 시트 3단 조절 가능하고 통풍 시트도 네,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킹 센서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있네요. 그리고 오토 홀드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네, 스마트폰 같은 거 거치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두 개인데 잘 보시면 높이가 조금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앞에가 조금 낮고 크고 뒤에가 조금 더 작으면서 약간 높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고 네, 이렇게 커버링이 가능해서 깔끔하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어요. 이게 뭐 팔 거치하는 게 차량 컨셉 자체가 이렇게 뭐 편안하게 운행하는 마냥 편안하게 운행하는 그런 세단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컸어도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반면에 안쪽에 공간은 뭐 전체적인 암레스트 크기에 비해서는 적절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을 이렇게 보시면 잡아당기는 방식이에요. 이 수납함을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크기는 적당한데 너무 플라스틱만 이렇게 확 드러내니까 약간의 포인트로 여기에 벨벳 같은 거 좀 처리를 해주시거나 스펀지를 조금 대주셔도 차량의 어떤 마무리를 조금 올리는, 이거 얼마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단점으로 지적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네, 뒷좌석도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헤드룸에서의 아쉬움은 없지만 레그룸이 조금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륜구동 차량이라서 이 턱이 높지 않은 편이고요. 덕분에 이쪽에 레그룸, 가운데 레그룸은 조금 더 여유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윈도우 컨트롤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의 느낌은 레그룸이 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쪽에 너무 공간감이 좋기 때문에 차량 그레이드를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해치백이 그런 것 같아요. 막상 뒤쪽에 앉아보면은 막 넉넉하거나 안락하거나 마냥 편안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가운데 에어벤트는 두 개 마련이 되어 있고 크기랑 뭐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확실히 좀 스포티한 느낌 잘 살려가고 있고요. 뒤쪽에 앉아보니까 앞쪽으로 가는 이 벨트가 보입니다. 이 빨간 벨트가 딱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또 그렇게 또 마음에 드네요. 왠지 좀 내가 좀 달리는 차에 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앉아보시면 헤드룸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헤드룸은 적당한데 뭐 제가 키가 크지 않은 편도 있지만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레드 포인트의 안전벨트는 앞에 두 개 하고 뒤에도 두 개만 됩니다. 가운데 안전벨트는 레드 포인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검은색 이 벨트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 마련이 되어 있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두 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 뒤쪽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운전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감이 나쁘지 않고 N라인의 스티어링 그리고 N라인의 기어 노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의 만족감은 역시 스티어링하고 기어 노브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유리의 오픈 사이즈도 크고 제가 작동을 해보면 잡소리 이슈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루프는 차량을 선택하실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벨로스터 N9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속력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제로백이 약 7초대, 6초대 후반에서 7초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뭐 시내 주행을 하거나 우리나라 도로권에서 가장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뭐 해치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벨로스터 N과 비교를 했을 때 N은 아닙니다. N9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은 i30 스포츠 1.6 스포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의 N이 약간의 터치를 가해서 휠 타이어가 달라졌고요, 스티어링이 달라졌고 기어 노브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배기도 조금 더 과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의 기어비를 조금 향상시켜서 마치 다른 종류의 스티어링이 장착된 차량인 것 같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실제로 와인딩 구간에서 제가 조금 차를 몰아봤는데요, 확실히 좀 재미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스티어링이 제가 원하는 만큼 또는 원하는 그 이상으로 동작을 해줘서 굉장히 의외의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30를 처음 시승을 했을 때, 1.6 스포츠를 시승을 했을 때도 200마력이 넘는 TGDI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미션과의 조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게 불만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변속 로직을 N이 조금 손을 봐서 약간 튠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 단에서 머물 수 있는 RPM의 한계치가 조금씩 소폭 상승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드라이빙, 그 다음에 좀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려고 할 때 차가 좀 더 잘 대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퍼슨 스트럭과 멀티링크의 기본 서스펜션은 같지만 쇼크업 쇼버의 스트로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굳이 비교를 해드리면 글쎄요,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조금 덜 하드하고요, 상대적인 느낌입니다. 기존의 i30 스포츠 1.6 스포츠보다는 확실히 단단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에서 제가 가장 느끼는 만족감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스티어링입니다. N 스티어링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미 벨로스터에서 그 맛을 같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맛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만족감이 좋은 그런 스티어링입니다. 크기 적당하고 이 그립감이라든가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래쪽에 N 배지가 여기 딱 달려 있어요. 로고가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벨로스터 N을 맛보신 분이라면은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N9에서 소음하고 진동을 사실상 언급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미쉐린 PS4가 막 시끄러운 타이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포츠성이 조금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기존의 1.6 스포츠 일반 모델보다는 타이어 소음, 타이어 노면 소음이 조금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기타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이 차의 그레이드에서 기본 이상은 저는 충분히 하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돼 있고 이 앞쪽에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이 거리 조절하고 속도 조절까지는 되지만 반자율 주행하고 연결이 되거나 HDA가 포함돼서 내비하고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단속 구간을 피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6단 수동이 있고 7단 듀얼 클러치 미션,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2,300만원대 그리고 2,50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7단 듀얼 클러치 미션 2,556만원인가요? 2,500만원대의 차량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라든가 LED 라이트닝 패키지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00 후반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먼저 고속도로 구간에서 지금 영하 2도, 영하 1도 정도의 날씨입니다. 별로 그렇게 연비 측정에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80에서 100 정도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 15에서 16 정도는 여유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6 터보 엔진이 연비랑 어떤 그 달리기 성능 면에서 그 중간쯤, 그 다음에 세제 같은 것들, 여러가지 세금 문제나 보험 문제를 다 감안을 했을 때 비교적 부담이 좀 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량 크기도 아주 굉장히
내 차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다 서다 반복이 심한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정체 구간에서는 10km의 연비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0에서 100 정도 항속 주행을 하게 되면 뭐 14에서 15km, 저는 16.8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반면에 100% 시내 주행에서는 10km 유지하기가 어렵고 보통 8.5에서 9.5 사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비는 뭐 제가 지금 연비 측정에 좋은 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에서의 연비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 연비는 약 10.8에서 11.2, 그래서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11.8인가요? 평균 연비가? 고연비에는 조금 못 미치는 연비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뭐 시승 환경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연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근사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N9에서 그 벨로스터의 N, 본격적인 N 같은 어떤 팝콘 튀기는 배기음이나 그런 퍼포먼스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맞는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BMW M 패키지라든가 뭐 벤츠의 AMG 라인, 아우디 S 라인 뭐 이런 류의 어떤 그 스포츠 감성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시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디 앞쪽이라든가 뒤쪽에 범퍼, 뭐 뒤에 디퓨저, 18인치 휠, 그리고 외모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어비를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서 스티어링의 기어비도 좀 다르게 세팅을 해주고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로직도 조금 손을 대줘서 확실히 운전자로 하여금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 차는 아반떼 스포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견주지 않을까, 두 차량을 놓고 좀 견줘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자 한다면 해치백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확실히 코너링을 해보면 아무래도 세단보다 좀 빠져나가는 그 뒤가 따라오는 느낌이 전륜구동 해치백, 핫해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운전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제 범용으로 뒤에 뭐 짐도 좀 싣고 사람도 좀 많이 태우고 뭐 여러가지 쓰임새를 고민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아반떼 스포츠 쪽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달리는 재미를 추구하는 분이시라면은 i30 N9은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치백의 구조상 저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이 확실히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쪽에서의 느끼는 공간감은 개인적으로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넓고 좀 트여있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차량을 선택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기음이 그 벨로스터의 N처럼 뒤에서 팝콘을 막 계속 튀겨주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1.6 스포츠보다는 좀 덜 답답하고 덜 인위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시더라도 뭐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의 승차감을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쇼컵 쇼버의 스트로크를 조금 개선했다고, 좀 더 스포츠성을 띌 수 있게끔 좀 단단하고 짧게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편하진 않습니다. 승차감이 편하진 않아요. 근데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덜 불편하지만 어쨌든 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가시면 약간의 허리에 부담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승차감이 와인딩 로드를 한번 달려보시면 확실한 재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달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굉장히 어울리는 셋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브레이크 성능이, 브레이크 사이즈를 좀 더 키웠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풀브레이킹을 여러 번 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잘 버텨줘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요, 지금 이 차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브레이크 사이즈를 키운
i30 N9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주행에서 앞쪽 브레이크 패드에서 소리가 좀 납니다. 끽끽 소리가 나서 본격적인 스포츠 브레이크는 분명히 아닐 텐데, 뭐 알콘사나 아니면 브렘보나 뭐 이런 튠된 그 브레이크는 아닐 텐데도 패드 재질 때문에 그런 건지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단점으로 언급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골프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6세대 골프 1.4 TSI를 타보고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예전에 한번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7세대에 와서도 역시 뭐 제가 좋아하는 차량인데 그 골프에서 느꼈던 샤시 강성, 그 다음에 서스펜션 셋업이 지금 i30에서는 충분히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골프하고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여러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맥퍼슨과 멀티링크의 조합, 이 서스펜션에 있어서는 또 현대자동차가 나름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전륜구동 해치백에서도 아주 경쟁력 있는 어떤 승차감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N이라고 하는 본격 스포츠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주고 있어서 저는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격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낮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외관뿐만 아니고 뭐 기어비라든가 변속 로직도 조정을 좀 해주고 브레이크도 키우고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도 좀 다르게 가져가고 배기도 조금 더 과감하게 보여주고,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가지 달리기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요소들에도 튠을 가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값어치는 있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너무 비싸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패키지가 좀 괜찮지 않느냐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i30 N9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